네, 좋은 아침입니다. 조정 국면이 좀 있죠? 근데 비트코인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무려 20일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올해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는 미국 내 비트코인 매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게임스탑이 4,710 비트코인 매수했다 공식 발표한 데 이어서 스트래티지, 21 캐피털, KDLY 등등 트레저리 전략을 채택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는 이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가 그리고 전통 금융권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이 저평가된 중소기업들을 찾아서 대거 이 컨퍼런스에서 지금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은 이 흐름에 앞서서 미리 비트코인을 선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고요. 트럼프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국채 금리는 1분기 GDP와 고용 지표 둔화, 그리고 오늘 발표될 PC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것을 앞두고 관망 속에 하락했습니다. 변곡점 앞에서 비트코인 이번에도 미국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겠습니다. 전날 스퀘어가 이제 그 포스기에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발표를 했죠. 그것에 대해서 파커 루이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스퀘어가 결제 터미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엄청난 혁신이다. 이는 스퀘어 가맹점을 이용하는 비트코이너, 전체 비트코이너 결제 생태계, 그리고 더 넓게는 비트코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오바를 하느냐, 이게 스퀘어 포스기가요 전 세계에서 400만 명 이상의 판매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사업자부터 글로벌 프랜차이즈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퀘어의 결제망에 비트코인이 직접 통합된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매장에서 카드와 나란히 실시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열렸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파커 루이스는요 그래주얼리 된 서든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분인데, 비트코인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진화의 이론설을 집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머천트, 그러니까 판매자죠. 물건을 판매하는, 즉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먼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소비자들도 그 가게에 가서 비트코인으로 소비를 하면 혜택이 있다 라는 걸 깨닫고 비트코인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쓰는 자가 우선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받는 자가 우선이다라는 이론을 책을 쓰신 분이고,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따라도 이 스퀘어 포스기가 먼저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거죠. 스퀘어 포스를 쓰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평소에 받는 것처럼 카드로 받아도 되는데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받자마자 바로 비트코인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은 바로 달러로 환전해서 은행 계좌에 입금할 거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운용의 폭이 넓은 상태에서 이 사장님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이 굉장히 빠르게 번져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비율을 한 50%만 해보자. 그랬더니 매출이 올라가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대규모 채택, Massive Unlock의 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스트라이프, 쇼피파이, 페이팔 이런 다른 핀테크 기업들에도 강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봅니다. 왜 아직도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지 않는가? 이게 더 적절한 질문이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네이티브 통화는 비트코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간, 한동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이다. 이제 그 비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독립적 학술 수준의 글로벌 비트코인 채택지수 발표가 되었다. 알렉스 글래드스틴, 이분은 초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국내 번역서 제목입니다. 그리고 휴먼 라이츠 파운데이션, 인권단체의 CSO를 하고 계시는 이제 각 개도국들, 굉장히 빈국들을 돌아다니면서 비트코인 도입을 이끌고 계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사라 크랩스라고 하는 코넬 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비트코인 채택 지수를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무대 사진을 올려주신 건데, 20개 이상 국가에서 25,000명의 응답자 조사 결과 권위주의 체제에서 비트코인 사용률이 더 높다는 증거 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비트코인 어덥션 인덱스입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채택 지수를 코넬대 대학교 교수님 사라 크랩스 교수가 만들었고, 이번에 최초로 발표를 했는데요. 25,000명 이상,
20개국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대요. 근데 이 결과를 보니 권위주의 국가, 토탈리테리안 리짐 국가에서 훨씬 더 사용률이 높다라는 게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트코인이 자산이 아니라 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유로운 금융 시스템이 없는 나라일수록 검열 저항성과 국경이 없는 전송이 가능한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진다. 이게 당연히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의 가치는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비트코인이 솔루션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아니죠. 네, 대한민국은 아직 괜찮아요. 돈 가치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잘 쓸 수 있고, 결제 시스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고, 정부가 국민을 그렇게 크게까지 이렇게 검열하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그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떤 국가든 영원한 평화는 없고 영원한 강대국일 수도 없고 영원한 약소국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 사람마다 상황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열 저항성 그리고 국경이 없이 전송이 가능한 그 최후의 보루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이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채택률이 더 높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라는 거를 알고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투자처가 아니라 탈출구고 억압받는 곳일수록 그 가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더 많이 모아놔야 한다. 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사이페디나무스 비트코인 2025에서 테더에 대한 무대를 하셨네요.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책으로 메가이트를 치고 그 다음에 피아트 스탠다드 법정화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두 번째 책이 또 나름 중박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으로는 이제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번역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제학 원론 이제 이론서거든요. 경제학에 대한 진짜 교과서 같은 책이라서 그렇게까지 크게 대중서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스탠다드 하나만으로도 여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달러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테더가 글로벌 달러가 되어가고 있다. 테더 USDT.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이다. 아무것도 이 기차를 멈출 수는 없다. 테더의 비트코인 전략은 곧 미국 달러 보유고를 추월할 수도 있다. 그러면 테더는 환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1달러는 이제부터 1USDT는 이제부터 1.02달러예요. 원래는 1USDT는 1달러죠. 근데 환율을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왜?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그러므로 테더가 가지고 있는 보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테더가 더 안전하다. 달러보다 더 안전하다라면서 오히려 USDT의 환율이 상향 조정된다. 굉장히 신박한 접근입니다. 이 테더,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성이 커지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늘어난다. 상승한다. 이 이론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무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거거든요. 달러는 디폴트가 운명이다. 그러니까 달러는 결국 망한다. 혹은 망하진 않더라도 평가절하되고 있고 평가절하에 의한 디폴트는 결국 피할 수 없다. 이게 결국 그의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므로 테더의 비트코인 전략. 테더는 비트코인도 비축자산으로 계속 보유하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다르게. 그래서 미국 달러 준비금 전략보다 앞서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 은행들도 그렇고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그렇고 전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법 체계 하에서 발행을 할 텐데 자, 이때 테더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100% 달러 및 현금 등가물 자산을 100% 보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담보물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테더는 역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비트코인을 계속 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테더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규제를 지켜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을 테니까 규제에 발맞춰 가는 모습 보이면서도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축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테더 가치에 녹아들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강한 달러화가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맞아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미국 달러는 약해지고 테더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강해진다. 재밌는 포인트. 사이페디나무스. 역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비트코이너들은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이다. 모두를 아우르는 확산력을 지녔다라는 테크리드의 트윗입니다. 이분도 비트코인 2025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게는 분명해졌습니다. 비트코이너들은 개발자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크브로스, 그런 개발자 컨퍼런스에나 가는 그런 개발자들이죠. 대부분은 일반인들이다.
남성, 여성, 젊은이, 노인, 기술자, 비기술자. 이것의 확산력은 어떤 기술 트렌드보다 훨씬 높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아우르는 기술이다. 제가 배운 것은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너무 적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보유해야 하는지는 과소평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수량이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고요.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돈이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개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소수의 얼리 어답터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대중 채택률이 그럼에도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약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도는 다들 동의하는데 아무도 최대한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이제 바뀐다. 아직 아무도 충분히 가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앞으로도 놓여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고 계시듯이 비트러너님들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매립지에서 잃어버린 8,000 비트코인을 추적 중인 제임스 하웰스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이분도 비트코인 2025에 오셔서 쌉소리들을 늘어놓으셨는데 제가 평소에는 악감정이 없다가 이걸 보고 굉장히 안티가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에서 잃어버린 8,000 비트코인을 여전히 추적하고 있는 제임스 하웰스. 그 코인들 중 1675개를 오디너스로 토큰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전 잠깐 이해가 안 됐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8,000 비트코인을 하드디스크에 넣어가지고 그 컴퓨터를 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쓰레기 매립장 막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근데 이걸 못 찾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1675개, 왜 1675개인지도 모르겠어요. 1675개를 오디너스로 토큰화해서 팔겠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디너스는 비트코인 위에다가 사실상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기술이죠. 인스크립션이라는 걸 활용해서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찾고 있는 이 무브먼트 요것을 밈화해서 내가 한번 알트코인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그렇게 돈을 벌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비트코인을 자기가 잃어버린 실패를 인정하기 싫으니 그 이름값에 기대 쓰레기 알트코인을 발행해 돈을 벌여버리는 수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공기팔이에요. 공기팔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뭔가 가치가 있다고 거짓말 치면서 뭔가 팔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비트코인은 희소성에서 가치를 얻지만 잃어버린 비트코인을 마치 존재하는 자산처럼 포장해 파는 건 희소성이 아니라 사기성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20일 연속 상승, 2025년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미국 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김프 같은 거겠죠. 업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보다 높으면 김프가 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최대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여기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곳들보다 비싸다. 그러면은 미국 내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의 70% 이상이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요. 이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가격은 좀 조정받고 있지만 이 대량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음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에서 또 8,742BTC가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기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유출이라서 이 흐름이 ETF 유입 증가 또는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발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빠져나간다는 거는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저장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쨌든 이 좋은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을 보통 팔러 그 거래소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안 팔겠다, 다른 데 쓰겠다라는 목적으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에는 그냥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이제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산 운용사들도 있겠죠. 또 기업들도 그럴 겁니다. 기업들도 뭐 OTC에서도 사긴 하겠지만 거래소에서 매수한 다음에 바로 이제 기업의 전용 지갑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8,742비트코인이 순유출되었다는 것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106,000에서 104,000달러 구간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하면 다음 구간은 11.8만 달러까지 돌파하는 거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 하락 삼각 수렴 패턴. 뭐 저는 기술적 분석은 잘 모릅니다만 그 삼각 수렴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크립토 컨트에 따르면 과거 대규모 조정 시 한 12,000개에서 14,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로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매도 물량이죠. 바이낸스에서 매도하겠다.
라는 물량인데 이번 조정에는 8,000 비트코인 이하 수준만 바이낸스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0.2에서 0.4% 정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이 전날 나온 덕분에 선물 지수가 다 급등을 했었는데 실제 뉴욕 증시가 장 개장하자 사실상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왜 그러냐?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 전일 연방 법원이 미국에 있는 연방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증시가 단기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호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하겠거니 하면서 증시가 단기 반등을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므로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주가가 계속해서 또 비슷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PL 파이낸셜의 애덤 턴퀴스트라는 분은 이번 법원 판결은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웠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해석을 활용해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낙에 이 법원과의 싸움을 잘하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활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고요. 네,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 4.423%, 어제 대비 5.5bp 하락. 2년물 금리는 3.938%, 어제 대비 5.2bp 하락입니다. 1분기 GDP 수정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발표된 뒤 일제히 하락한 겁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소폭 상향된 거군요. 그래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건으로 시장 예상 23만 건을 상회하면서 고용 둔화 신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가 과열 없이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관망하고 있는 기조, 이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죠. 자, 시장 참여자들은 30일 발표될 4월 PCE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2.3에서 2.2로 둔화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원 PCE는 2.6%로 전월과 동일할 전망입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시죠. 네, 금 가격은 트럼프 관세 판결 나온 뒤에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0.7% 반등하면서 이틀간의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현재 온스당 3,317달러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역시 이제 해당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됐으나 항소 의사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어서 안전자산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즈호 증권의 로버트 야우거는 지금처럼 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금이 빛을 발하는 시기다. 라면서 가격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 삼아 다시 반등했다며 낙폭을 이용한 매수세가 유입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빔 보시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Reasons to buy Altcoin이라는 책이 있네요. 이분이 책을 딱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짓고 계시죠. 인사이트. 알트코인을 사야 할 명확한 이유는 결국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기술, 서사, 커뮤니티를 포장해도 본질은 희소성도, 검열 저항성도, 탈중앙화도 결여된 비트코인 흉내내기 아류작일 뿐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임스 하웰입니다. 제임스 하웰스 8,000 BTC를 잃어버린 사연으로 유명세를 타고 그 유명세를 활용해서 오디너스로 토큰을 발행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알트코인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저 모습 아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잃어버린 비트코인 대신 쓰레기 코인을 파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바로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살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진짜 이유 없는 투자는 결국 눈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답은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는 또 휴일이 많은 한 주니까요. 주말 얄차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